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분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몇 쪽입니까? 74쪽에 정렬 및 부분합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작업인데 굉장히 쉬운데 이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래요. 자, 먼저 1작업 시트 B4부터 H12번까지 이만큼이죠? 이만큼을 복사를 하셔서 제3작업 시트에 오늘은 3작업 시트 B2번에다가 원본 너비 유지하면서 붙여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데이터가 옮겨집니다. 자, 부분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분 합계낸다. 꼭 합계가 아니더라도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좀 알겠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고 어떤 항목 기준으로 부분합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죠? 보니까 연료 기준으로 부분합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른 항목이 없이 연료라는 항목에만 뭐 하이브리드 평균, 하이브리드 개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거 있는 항목이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연료가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가솔린 합계, 하이브리드 합계, 디젤 합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정렬부터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니까 부분합을 하는데 첫 번째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연료 기준으로 여러분들 책처럼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순서대로 나오게끔 순서대로 나오게 해라. 그게 정렬입니다. 원래 원칙은 정렬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데이터 범위 전체 잡고요. 데이터 메뉴에서 정렬하러 들어갑니다. 가셔서 정렬 기준을 연료 기준으로 할 것이고, 가나다 순위 오름차순, 가나다 반대순위 내림차순이라고 그랬죠? 내림차순으로 했습니다. 확인.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순서로 나왔어.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우리 좀 전에 해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 전체 범위 잡고 정렬하러 가서 항목 정해주고 이거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해주고 확인하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좀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연료를 찝으시라 그랬죠? 연료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요거 잡으시고 정렬 왼쪽에 약식으로 기억부터 히읗 오름차순으로 나오게 내림차순으로 나오게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것만 클릭을 딱 하시면 연료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지요.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분합으로 하러 갈 때도 이렇게 범위 잡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에서 여전히 데이터 메뉴의 맨 오른쪽 부분합을 가시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전체 범위를 잡아줍니다. 이때 그냥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시고 체크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헷갈리지 않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찍으시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책에 제조사의 개수와 중고가의 평균 구하라 그러면 여기 제조사가 맨 처음에 나오니까 제조사 찍고, 개수 나오니까 여기다 개수 찍고, 그 옆에 중고가 나오니까 중고가 찍고, 그리고 평균은 어디다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 말이 안 되죠, 전혀. 그러니까 여기서 그룹화할 항목은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그룹으로 묶어 계산할 거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 연료,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얘네들 그룹으로 묶어서 계산하려고 정렬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에서 그룹화할 항목은 뭘로 해라라는 말이 없어도 정렬했던 항목이 되겠지요. 그 다음 첫 번째 구해야 될 함수가 뭡니까? 개수인데 어느 항목에? 제조사 항목에 개수가 구해지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원래 있던 값을 이 값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아무것도 없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요거 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중고가의 평균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중고가 평균 구할 때 이거 체크돼 있으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개수가 평균으로 대치가 돼요. 그러면 개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꼭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나누어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지우자 그랬지요. 그 다음에 요거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는 소개, 즉 부분합이 항목 아래쪽에 나오게 하는데, 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처럼 여러분들 그 기업 재무제표 같은 거 보면 위에 먼저 합계가 나오고요. 밑에 세부 항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것도 체크를 빼요. 그러면은 위쪽에 합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험 볼 때는 요거 체크 뺄 필요가 없죠. 요 그대로 두십니다. 확인해 볼게요. 연료 항목의 제조사별 개수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다시 범위 잡지 말고요. 그냥 부분합하면 요 커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저절로 전체가 잡힙니다. 요거 바꾸면 안 되지요. 여전히 연료를 그룹으로 할 거고요. 두 번째 구할 함수가 뭔가요? 평균입니다. 근데 어디 평균 구하라고 돼 있죠? 중고가. 그러면 제조사 체크 빼고요. 중고가에만 체크해 줘야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자, 요거 왼쪽에 윤곽을 지우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합 바로 왼쪽에 보면 그룹 해제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윤곽 지우기 하시면 되죠. 자, 다 해놓고 나서 보니 D열이 칸이 좀 좁아서 글자가 다 안 나와요. 그럼 요 D열을 늘려주시면 되는데 딱 맞게 늘리시려면 마우스를 끌어도 되지만 요렇게 열 너비를 늘릴 수 있을 때 더블 클릭하시면 딱 맞게 맞춰준다 그랬죠. 컴퓨터가 어때요? 딱 맞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부분합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분합은 사실은 되돌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분합이 잘못되었다면 부분합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모두 제거 버튼 있죠. 요거 누르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없애지려면은 한 단계밖에 뒤로 가더라지 않아요. 그래서 부분합을 잘못했을 때는 여기 모두 제거하시면 된다. 연료별 개수가 나오게 하는데 제조사별 그리고 부분합하러 가서 다시 이번에는 평균이 나오게 할 건데 중고가에 윤곽 지우기 할 때는 그룹 해제해서 윤곽 지우기 하고 D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된다. 간단하죠? 쉽죠? 그래서 이거를 부분합 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요거 각각의 이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앞에 있는 컴퓨터랑 대화하듯이 말 그대로 대화 상자니까 여러분들이 대화해 나가시면 돼요. 제 말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뒤로 넘어가 볼게요. 80페이지에 문제 유형 1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 1번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나중에 핸드폰으로 보시기가 좀 불편하셔서 조금만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B4부터 H12까지 복사를 했죠. 그리고 제3작업 시트 B2번에다가 원본 너비 유지하면서 붙여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을 해야 되는데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돼 있나요? 정렬부터 하라고 돼 있죠. 자, 정렬을 하려고 봤더니 기준이 뭐가 되나요? 지금 분류가 되죠. 그럼 마우스로 분류를 찝으시고 분류에 있는 내용이 가디건, 무스탕, 코트예요. 가나다 순이지요. 자, 그러면 가나다 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기억부터 히읗까지 오름차순이죠. 무조건 오름차순, 무조건 내림차순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오름차순 클릭했더니 가디건, 무스탕, 코트 나왔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요거 하다가 무심결에 내가 가나다순 해야 되는데, 즉 오름차순 해야 되는데 내림차순을 잘못했어요. 잘못했네 하고 가나다순 다시 누르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가디건, 무스탕, 코트가 나오긴 하나 아까 전에 이미 순서가 바뀌었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책에 있는 순서랑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게 되면 되돌리고요. 다시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잘못됐는데 자꾸 잘못하면 내가 그림 그리는데 잘못 색깔 칠했는데 자꾸 색깔 다른 색깔 칠해야 되는데 더 칠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나중에 검은색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되돌릴 수 있어야 돼요. 컴퓨터는 제일 좋은 게 되돌리기가 있어서 언제든지 실수했는 걸 많이 할 수 있죠. 자,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자, 가나다 순으로 제가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부분합으로 가지요. 자, 여기서 부분합을 할 때 그룹할 항목을 뭘로 해야 돼요? 분류해야 되죠.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첫 번째 내가 구해야 될 함수는 뭔가요? 개수네요. 어느 항목의 개수 구하라고 돼 있죠? 상품명에.
그럼 혹시나 상품명 말고 다른 곳에 체크되어 있으면 엉뚱한 곳에 개수가 나오니까 다른 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체크되어 있는 거 다 빼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처음서부터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빼주자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도 체크 빼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이거 확인 다 됐어요. 다시 부분합 가셔서 분류별 그대로 두셔야겠죠. 두 번째 구해야 될 함수가 뭔가요? 평균. 어디 평균 구하라 돼 있죠? 3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됐습니까? 확인해 볼게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윤곽 지우기. 요게 윤곽이라 그랬어요. 윤곽 지우기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분합 바로 왼쪽에 그룹 해제에 화살표 버튼 눌렀더니 여기 윤곽선이라는 말도 있네. 자, 여기에 윤곽 지우기가 있지요. 됐나요? 마지막으로 3번 나머지는 출력 형태체에 맞게 작성하라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칸이 좁은 거 이런 거 맞춰가지고 예쁘게 나오게 해라 이 말입니다. C열 더블 클릭하면 되죠? 어떻게? 완성됐죠? 자, 요까지 할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4번 해볼게요. 자, B4부터 H12까지를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 B2번에다가 붙여 넣어요.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나요? 분류. 맞죠? 자, 분류 기준인데 83쪽입니다. 분류 기준으로 하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서 건강식품부터니까 가나다 순이죠. 그 다음에 부분합하러 가죠. 기준 그룹할 항목이 뭔가요? 그러면 분류. 첫 번째 구해야 될 함수가 개수. 어디에? 제품명에. 다른 거 체크 빼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도 빼고요. 자, 다시 부분합 갑니다. 분류별로 이번엔 뭘 구해요? 합계. 어디에 합계 구하라고 돼 있죠? 3분기 매출. 다 됐네요. 윤곽 지우고 분류 더블 클릭해서 너비 조절해주고 완성됐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챕터 6부터 문제 6번, 1번, 2번, 3번, 4번까지 지금 챕터 6은 했으니까 넘어가고 문제용 1번부터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문제용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래요.